안녕하세요. 모든 수학입니다. 이제 이번 시간부터 미적분학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첫 번째인 OT, 간단하게 어떻게 수업을 진행을 할 것이고, 여러분이 어떻게 대학 수학을 공부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입니다. 어, 미적분학을 지금 제가 수업하는 내용을 들으실 대상은 처음 미적분학을 공부하시는 혹은 처음 대학 수학을 공부하시는 그런 분들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은 했는데 이제 대학 수학이 처음이다라고 하시는 분이 같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혹은 미적분학을 공부를 하긴 했는데 좀 대충 했거나 혹은 좀 오래돼서 많이 까먹었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적합한 강의입니다.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좀 길어질 수 있어요, 수업이. 그래서 어, 복습용으로 좀 빨리 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미적분학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기 전에 우리가 어떤 교재를 사용할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교재는 토마스 칼큘러스를 사용을 할 건데요. 교재들이 미적분학 교재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개만 꼽자면 토마스 칼큘러스, 스튜어트 칼큘러스, 그리고 한국에서 만들어진 미적분학 김홍종 이 정도가 유명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그 외에도 되게 많은데 실제로 다른 대학에서는 또 다른 교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뭐 근데 이제 일단 세 가지를 가져왔어요. 어, 다양하게 이제 좀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얘네들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이제 외국에서 만들었고 저자는 다르지만 순서나 뭐 이런 것들이 상당히 비슷해요. 네, 다루는 내용도 비슷하고 차이는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약간 얘는 수학적인 측면이 강조된 반면에 얘는 약간 공학적인 응용 부분이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얘가 응용을 안 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스튜어트가 조금 더 뭔가 이제 물리나 뭐 여러 가지 현상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양한 예시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 반면에 토마스는 좀 수학적인 부분에 집중을 해서 좀 자세하게 또 좀 체계적으로 설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수학과기 때문에 토마스 칼큘러스를 교재로 택했고요. 얘도 상당히 수학적으로 적혀 있는 책인데 이 책은 조금 내용이 깊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설명을 하는 거고 여러분이 처음 본다고 미적분학을 처음 공부하는 것이다 혹은 많이 까먹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기 때문에 이 교재는 좀 어려울 것 같아서 혹은 깊이가 있어서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쉬운 교재인 토마스 칼큘러스를 택했습니다. 버전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어서 어떤 교재를 구매해야 될지를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이제 사용할 교재는 14판이고 그리고 어, 기본 버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일단은 영어 버전을 사용을 할 거고 14판이긴 한데 사실 여러분이 이제 14판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것 중에 최신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그 전에 산 거를 사용할 수도 있어요. 13판, 12판, 뭐 9판, 뭐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판 수가 변해도 내용은 딱히 변한 게 없어요. 이제 문제 위치나 뭐 순서 이런 것들만 조금 달라질 뿐이지 기본적으로 내용 변화 없고 뭐 순서도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어떤 교재를 사용하셔도 이제 돈이 아까우니까 14판이든 뭐 9판이든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기본을 사용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이제 기본적인 버전이 있고 또 Early Transcendental이라는 버전이 있을 거예요. 차이는 뭐냐면 내용 자체는 똑같은데 순서가 다른 거거든요. 얘는 이제 초월 함수, 그러니까 지수 함수, 로그 함수의 도입이 빠른 거, 좀 일찍 있는 거. 얘는 좀 늦게 있어요, 뒤에. 우리 교재는 7, 8장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여튼 좀 뒤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어,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설명을 하지 않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뭐 순서는 중요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어떤 걸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이제 교재는 기본 교재를 사용할 거라는 거. 저는 이제 영어 교재를 가지고 설명할 텐데 한글 교재로 여러분이 수업을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들으셔도. 일단 그래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무거나 결국 결론은 아무거나 사용하셔도 괜찮다. 저는 일단 이걸 가지고 할 테니까 혹시 새로 구매를 하실 거라면 이걸 따라서 하시는 게 조금 더 좋겠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미적분학은 교재를 이렇게 할 건데 얘네들은 어떤 내용을 다루는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미적분학이 상당히 내용이 많습니다. 그래서 1하고 2 이렇게 보통 두 학기로 나누어서 예, 수업을 하게 되는데요. 어, 저도 그렇게 할 겁니다. 상당히 내용이 많고 책 자체가 두껍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미적분학 1에서는 뭘 다루냐?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미적분에다가 조금 더 추가해서 뭔가를 배울 겁니다. 다양하게 조금 짜잘짜잘하게 추가를 할 건데 어, 여러분이 이제 처음 다루게 되는 건 아마 극한의 엄밀한 정의가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았던 게 아닐까. 그 극한을 우리가 좀 나이바게, 그러니까 대충 정의를 했죠. 그래프를 가지고 좀 직관적으로 정의를 했었는데, 이제 그게 조금 어색하고 좀, 진짜 이렇게 해도 되나? 이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좀 엄밀한 정의를 통해서 좀 확실히 할 건데, 그걸 또 자세하게 하진 않을 거예요. 그건 해석학 가서 하시는 거고. 우리는 좀 맛만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극한의 엄밀한 정의, 뭐 뉴턴의 방법이라고 하는 어떤 미분을 이용해서 근을 찾는 방법,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미분, 적분 등에 대해서 좀 추가할 수 있는 내용, 로피탈 정리, 뭐 이런 약간 짜잘짜잘한 걸 좀 더 공부를 할 겁니다. 네,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파트가 되겠고, 이제 두 번째 좀 큰 테마가 급수의 수렴 판정이에요. 이제 급수의 값을 구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실제로 급수가 어, 값을 구하는 게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그것조차 판단하는 게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급수가 이제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 판정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규칙들에 대해서 볼 거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곡선을 여러 가지 곡선들이 있거든요. 그 곡선들을 이제 매개화하는 거. 음, 물론 여러분이 고등학교 때 좀 해보셨겠지만, 근데 이제 좀 새로운 곡선들, 좀 유명한 곡선들을 다루게 될 거고, 그리고 극곡선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제 얘는 뭐냐면, 우리가 극좌표계라고 하는 직교좌표계를 지금까지 다뤘거든요. 그러니까 X축, Y축으로 이루어져서 X좌표, Y좌표를 이용해서 점을 표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게 아니라 점이 있으면 이걸로부터 떨어진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 그리고 각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새로운 좌표를 부여를 할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이 이해를 하실 필요는 없겠죠. 근데 여튼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어떤 점을 표현하는 방식을 새롭게 바꾸는 이제 극좌표계라는 걸 공부를 할 것이고 그 극좌표계를 이용해서 다양한 곡선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적분학 1은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변수 함수들에 대해서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변수 함수에 대해서 다루는 과목이고 크게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했던 거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예요. 이제 미적분학 2로 넘어가게 되면 2학기 때 보통 다루는 과목인데 다변수 함수에 대해서 주로 다루게 됩니다. 일변수 함수에서 미적분을 했으니까 이제 다변수 함수에서도 미적분을 해보자. 이게 이제 미적분학 2의 테마고요. 다변수 함수에서의 미분이 이제 편도 함수, 적분이 다중적분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적분학의 기본 정리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정의가 있었죠. 미적분학 1에서 미적분학의 기본 정의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정적분과 어떤 미분 혹은 뭐 부정적분 사이의 관계를 설명해주는 중요한 정리였는데 여기서도 이거 이제 일반화된 다변수 함수에서의 버전이 스토크스 정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토크스 정리 뭐가 이제 큰 이름이고 그 안에 뭐 그린 정리 뭐 그쵸? 뭐 뭐였지? 3차원에서 가우스 정리였나요? 발산 정리 뭐 이런 다양한 정리들이 나오게 될 거고 나중에 이제 다변수 해석학이라는 과목을 만약에 공부를 하시면 통합돼서 조금 더 엄밀하게 다 증명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우리가 내용들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각각의 내용들이 상당히 공부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배우는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알았고 이제 우리가 처음 여러분이 미적분학을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대학 수학이라는 큰 이 수학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지를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지금 우리는 아주 제일 처음인 여기 있죠? 미적분학이라고 하는 제일 이제 처음 단계에 우리가 있어요. 수학이란 큰 산을 가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과목들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과목들 많이 학부에서 배우는 건 아니에요. 이제 3, 4학년 정도 가시면은 이거 외에도 여러분이 다른 과목들을 아마 선택해서 공부를 하실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때 공부를 하실 때 굳이 안 배워도 되거나 혹은 학교마다 좀 과목들이 좀 다양할 수 있어요. 예, 여기 학교에선 배우고 여기 학교에서 안 배우고 이렇게 다양할 수 있어서 이제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거는 모두 배우는 것들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다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는. 네, 그래서 그런 과목들을 좀 추려서 단계별 그리고 단계별이라고 하는 거는 약간 난이도나 배우는 순서를 고려해서 적은 거예요. 지금 여기 적혀 있는 분류표는 실제 공식적인 건 아니고요. 그냥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반박을 하시려면 반박을 하실 수도 있겠죠. 누가 더 어려운지. 근데 일단 저의 이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적은 겁니다. 자, 여튼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조금 대충 설명을 해드리면 미적분학을 가장 먼저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제가 정수론, 집합론, 이산수학을 적었는데 이 세 과목은 여러분이 딱히 공부를 하지 않으셔도 뒤에 과목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지장은 딱히 없습니다. 그래서 안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집합론은 좀 쓰일 수 있는데 여러분이 공부를 안 하셨더라도 어차피 뒤에 가서 필요하면 거기서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안 하셔도 상관은 없지만 도움은 충분히 되겠죠. 뒤에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한 번쯤 공부하시는 게 괜찮다. 그래서 앞부분에 이렇게 배열을 한 이유는 딱히 많은 배경 지식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고등학교 교육 과정만으로도 얘네들을 다 커버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앞에 적었고요. 이산수학은 조금 사실 어렵게 가려면 되게 어려워질 수 있는 곳인데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좀 쉽게 가려고 하죠. 그래서 일단 여기 앞에 적었어요. 3단계에 적혀 있는 이 네 과목이 상당히 중요한 과목입니다. 코어 과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 네 과목을 다 아셔야지 여러분이 어떤 나중에 수학의 과목에 있어서 그걸 공부할 때도 편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중에 여러분이 배우시는 모든 과목은 이 네 가지를 공부하지 않으면 좀 어려워져요. 힘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네 과목은 그냥 공부를 해 놓는 게 좋습니다. 좀 꼼꼼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실제로도 많은 시험에서도 이 네 과목은 꼭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하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순서에 대해서만 살짝 설명을 하면 이제 미적분학을 만약에 여러분이 공부를 끝내셨어요. 그러면 이제 해석개론하고 선형대수를 먼저 하는 게 좋겠습니다. 얘는 동시에 진행해도 되고요. 뭐 각각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형대수가 끝나면 현대대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위상수학은 뭐 현대대수랑 같이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정수론, 집합론, 이산수학은 어느 때도 상관없는데 집합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이 뭐 아무 배경 지식이 없어도 이제 공부는 할 수 있는데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어, 그런 의문이 좀 들겠다 싶으시면 해석개론을 좀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집합론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만 순서를 설명해 드리고 뒤에서부터는 4단계 적은 거 이제 복수함수, 다변수에서 미분기하, 미분방정식인데요. 미분방정식은 조금 난이도가 쉬운 편입니다. 그래서 선형대수를 조금만 하신 다음에 바로 미분방정식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얘네들은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이 코어 과목들이 다 필요해요. 그렇게 하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과목들입니다. 미분기하는 조금 어렵습니다. 미분방정식을 공부를 하시면 뭐 학교 과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편미분방정식 공부하기도 하고 확률미분방정식 공부하기도 하고 동력학계 공부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또 여러분이 공부할 수 있는 과목들이 널려 있습니다. 여튼 이렇게 4단계를 끝내고 그 다음에 5단계는 대수기하 실해석학 이렇게 적었는데요. 이거 외에도 다양하게 과목들이 개설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근데 일단 대표적으로 많이 이제 대부분의 학교에 있는 거는 이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있는 이제 대수기하 실해석학은 기본적으로 대학원 과정하고 많이 겹칩니다. 그래서 대학원 과정으로 사실 넘기셔서
들으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사용하는 교재는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어 우리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얘네들이 학부 과정이라고 얘기를 할 텐데 이 외에 이제 여러분이 학부 때 배우는 것들은 이제 많이 대학원하고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만약에 제가 이걸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 한 다음에 대학원 과목을 하겠죠. 예, 그때 또 같이 열심히 다뤄보는 걸로 합시다. 일단 처음이니까 너무 목표는 심하게 잡지 않고 우리 미적 분학을 잘 끝내는 걸로 할게요. 이거 외에 또 과목들이 여러 개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약간 순수 수학 쪽의 느낌이라면 이제 아래는 응용 수학의 느낌입니다. 그래서 수학이 조금 활용되는 여러 가지 예시로 기초 통계학, 수리 통계학, 그리고 수치 해석학 뭐 이렇게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 정도 네, 다루게 될 거예요. 어,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보는 목적에 따라서 조금 공부를 하셔야 되는 과목들이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임용고시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수학을 열심히 공부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외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다 공부할 이유도 없고 너무 힘들죠. 일단 이 정도가 많이 공부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분들도 다 사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임용고시 보시는 분들이 공부하셔야 되는 과목은요. 미적분학, 그 다음에 정수론, 집합론, 이산수학, 그 다음에 해석회론, 선형대수, 현대대수, 미상수학, 그다음 복수함수, 미분기하. 네, 이 정도가 임용고시 보시는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 네, 그런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그러니까 수학과 대학원에 진학하고 싶으신 분들이 이제 물론 대학마다 모집 요강이 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험을 볼 때 어떤 과목을 주로 보게 되냐면 미적분학, 그다음에 해석개론, 선형대수, 현대대수, 위상수학, 미분기하, 복수함수, 미분방정식, 실해석, 수리통계학 이 정도를 배우게 됩니다. 어, 이거를 시험을 다 치진 않고요. 이제 여러분이 아마도 열심히 공부한 과목을 가지고 아마 선택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내가 보고 싶은 과목을 볼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어떤 걸 여러분이 하냐에 따라서 다 공부하실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이 정도가 시험이 나오는 출제 범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설명을 마치고 어, 다양하게 이제 처음이기 때문에 너무 이거를 너무 크게 바라보게 되면 상당히 힘들어 보이죠. 예, 되게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겠지만 힘들어요. 이거를 혼자서 만약에 하게 된다면 상당히 지칠 겁니다. 연습 문제를 여러분이 푸시는 과정, 뭐 혹은 혼자서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커넥션이 이제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게 돼요. 우리 고등학교 때 수학이 굉장히 중요했지만 대학 가서는 그렇게까지 비중이 커지지 않기 때문에 비중이 크지 않아요. 실제로 공부하는 사람만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이걸 혼자 하는 느낌이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든든한 동반자가 돼서 이 엄청 커다란 산이죠? 이 산을 같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과목의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하면은 지치니까 같이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수업에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이 강의는요, 교재에 굉장히 충실한 강의가 될 겁니다. 교재 충실하다는 거는 교재에서 벗어난 내용들은 최대한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딱 교재에 있는 연습 문제, 교재에 있는 내용들에 충실히 설명을 할 텐데, 지금 제가 이거 기본반이에요. 지금 미적분학 제가 강의를 하는 내용은 토마스 칼큘러스를 사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기본반의 경우에는 제가 어떤 정도로 기대 수준을 잡을 거냐면 여러분이 임용고시 보는 데 있어서 부담이 없을 만큼으로 어,
기대값을 잡을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 제가 이제 문제 드릴 때도 임용고시 기출 문제들도 다 드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충실하게 가되 혹시 임용고시 시험 범위에서 벗어나는 내용이 그러니까 임용고시 시험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교재에 없다. 그런 파트가 있으면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어, 두 번째로 이제 연습 문제를 상당히 많이 풀어드릴 겁니다. 연습 문제를 풀어드리는 강의가 많이 없던 것 같아요. 실제로 여러분 대학 가서도 수업을 듣다 보면은 상당히 그냥 개념이나 어떤 증명에 초점을 두게 되고 연습 문제 풀어주는 곳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 유튜브 올라온 강의들도 보시면은 연습 문제 풀어주는 강의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수학에 있어서 이샘플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개념 정리를 배우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많은 연습을 하셔야지만 내 것으로 체화가 돼요. 상당히 많은 내용을 배우기 때문에 실제로 연습할 시간이 굉장히 혼자서 하기에는 적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해보는 걸로 하고 이 샘플들을 많이 알아야지 책에 끌려다니지 않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새로운 내용을 생각해낼 수도 있고 책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체적으로 과목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이 생기게 되거든요. 인사이트는 항상 example에서 나오기 때문에 많은 연습 문제 풀어드릴 것이다. 교재 연습 문제, 그리고 다른 기타 출처, 다양한 기타 출처에서의 문제들 가지고 많은 연습 문제를 풀어드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로 고등학교 교육과정에 있는 내용은 설명하지 않을 겁니다. 책에 보시면 이게 책이 이제 1장부터 10장 정도까지가 이제 미적분학 1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11장부터 15장까지가 미적분학 2에 해당하는 내용이에요. 16장, 17장은 이제 미분 방정식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미분 방정식 강의를 따로 할 거기 때문에 제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눠서 볼 수 있다는 건데요. 네, 지금 1장부터 10장까지 중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이 이미 고등학교 때 배우는 내용이에요. 이거를 다 다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 너무 오래 걸리겠죠. 여러분. 이미 이 강의는 연습 문제 때문에 상당히 길어질 예정인데 이것까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별로 하지 않을 것이고 고등학교 교육 과정에 있는 내용은 하지 않을 것이고 배우지 않은 내용 중심으로 설명을 할 계획입니다. 고등학교의 과정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미적분 기하를 선택 과목으로 택할 수 있을 텐데 얘네 둘 다 안 할 거예요. 그래서 혹시 공부를 하지 않으셨던 분이라면 EBS나 다른 뭐 영상을 통해서 공부를 하시고 깊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개념을 이해하는 정도로 공부를 하시고 돌아오시면 됩니다. 좋아요. 여기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를 할 땐 제가 영어로 필기를 할 거예요. 설명은 당연히 한글로 할 거고 어 그렇죠. 교재도 뭐 한글 사용하셔도 상관없는데 일단 필기는 영어로 할 것이다. 영어로 할 때는 항상 제가 뜻을 한글로 뜻을 설명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큰 부담감을 갖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어로 굳이 하는 이유는 어차피 나중에 가면은 한국어 책이 없어져요. 거의 다 영어 책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용어에 있어서 어떤 용어를 쓰는지 영어로 지금 미리 알아놔야 나중에 가서 편하기 때문에 어, 영어로 필기를 할 것이다. 근데 영어 자체가 수학에서 쓰는 영어는 뭐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용어 몇 개만 알아두시면 되는 정도. 계속 쓰는 거 계속 반복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크게 부담 느끼지 않으셔도 된다는 점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학습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할게요. 이제 여러분이 대학 수학을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고등학교 수학하고 많이 차이를 느끼실 겁니다. 실제로 공부 방법도 좀 많이 달라지게 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차이는 아마도 연습 문제 차이지 않을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는 개념 하나 배우면 연습 문제를 한 10개, 15개 이렇게 굉장히 많이 풀게 되는데, 여긴 좀 다릅니다. 보통 개념을 설명하면 이제 연습 문제를 안 풀어줘요. 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푸시든. 근데 연습 문제도
어떤 개념을 확인하는 용도가 아니라 새로운 걸 배우는 용도로 쓰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좀 차이를 아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러 그렇습니다. 그리고 개념 자체도 굉장히 배울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배우고 있는 건지를 좀 처음에 체크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서 항상 예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필수라고 제가 적을 건데 예습을 한다는 걸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떤 내용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지 이 절에서는 혹은 이 단원에서 어떤 내용을 배우는지 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 이거를 훑어보시고 '아 이게 결론이구나.' 한번 쭉 읽어 보시고 돌아오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문제를 다 풀어 드린다 그랬잖아요. 문제를 풀어 드릴 텐데 문제 풀이 전에는 항상 일시 정지를 하셔서 스스로 풀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더보기란에 다 파일을 해서 올려 드릴 텐데 문제를 보시면 예제, 유제, 문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거예요. 다 교재에 있는 문제들 또는 뭐 다른 기타 출처 뭐 임용고시 기출이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문제들이 있을 텐데요. 예제는 제가 풀어 드리고 그걸 그냥 지켜보시면 되는데 유제나 문제 같은 경우는 일시정지 하시고 예제에서 다 제가 해 드렸으니까 비슷한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스스로 풀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풀지 않으면 이게 답 내는 과목이 아니에요. 이제 수학이라는 게 답을 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어떤 걸 증명하시고 어떤 것을 풀이 과정을 서술해야 되는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 될 겁니다 이제. 거의 대부분이 될 거고 그런 과정에 있어서 지켜보는 거는 딱히 도움이 되지 않아요. 스스로 생각하셔서 내가 답안을 작성하고 그 답안이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거랑 일치하는지 혹은 어디서 좀 다른지 이렇게 체크를 하시는 게 꼭 필요합니다. 혹시 내가 푼 답안이 확실하지 않다. 내가 나랑 비교했는데 이것도 맞는 것 같은데 혹은 내가 어디서 틀렸지라고 하는 게 좀 의문이 드시면 당연히 댓글로 달아주셔서 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요. 그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거는 이제 제 의견인데요. 암기가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고등학교 때는 암기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으셨을 수도 있는데 생각보다 대학 수학에서는 암기가 중요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이해하는 정도로 끝내선 안 돼요. 암기를 다 하셔야 되고 그 이유는 뭐냐면 상당히 많은 개념 외워야 할 것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것들에 있어서 놓치고 가다 보면 나중에는 결국 까먹게 되고 혹은 체화가 안 되기 때문에 뒤에 가서 하기가 힘들어져요. 굉장히 수학이 쌓아 올리는 과목인데 지금까지는 쌓아 올리는 정도가 이 정도에 그쳤다면 이제 대학에서 이 정도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는 거기 때문에 좀 암기를 해 놓으셔야지 내 머릿속에 무의식 중에 암기를 해 놓은 걸 이제 써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가 생각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많이 하는 방법이 이제 베껴 적는 거. 베껴 적는다는 거 이제 요약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그냥 실제로 진짜 베껴 적어도 상관없고 그래서 교재에 있는 내용을 좀 간추려서 쭉 핵심적인 내용들 혹은 증명들 어, 스스로 적어보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복습이 상당히 암기를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복습도 여러분이 열심히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습을 할 때는 제가 이제 풀어봤던 문제를 다시 풀어보셔도 좋고요. 아니면 토마스 칼큘러스에는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토마스 칼큘러스에 있는 문제를 갖고 와서 풀어드리는 건데 안 풀어드리는 것도 상당히 많겠죠. 문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안 풀어드리는 걸 여러분이 복습할 때 푸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푼 거는 여러분 토마스 칼큘러스 같은 경우에는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솔루션이 돌아다닙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니까 그걸 참고하셔서 답안을 체크를 해보셔도 되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 OT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대학 수학의 대서사시를 이렇게 여는 미적분학이라는 과목에 여러분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이제 다음 바로 이제 1강에서는 우리 이제 극한의 엄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이전 내용은 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한 거라서 극한의 엄밀한 정의부터 시작을 할 테니까요.
재밌게 바로 1강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